중단 없는 전진의 해 197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아침 박 대통령 내부는 청와대에서 많은 하례객들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71년도) 각 부처에 대한 초도 순시입니다. 경제기획원 순시에서 박 대통령은 71년도의 수출 목표액 13억 5천만 불의 목표 달성을 꼭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대강 개발과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무부 순시에서는 전망 없는 은행관리 기업체는 처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공부 순시에서는 기업성이 있는 기업체만 신용대부를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외미 80만 톤까지 도입해서 쌀값을 가마당 7,000원 선으로 안정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교부에서 박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지방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국선 변호사 제도의 활용과 무료 법률 상담소의 설치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문공부 순시에서는 문화재를 잘 보존할 것과 방송은 국민의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편 서울시 순시에서는 변두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71년도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회의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간첩작전과 향토방위에 공이 큰 육군 보안사 등 9개 부대와 그 유공자를 표창하면서 철통 같은 반공태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해 초 칼기 납북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필사의 저지에 부상당한 승무원들을 위문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병원을 방문하고 그들의 강한 투지와 책임감을 치하했습니다.
도시가스 공장 준공식, 유경수 여사 참석하에 준공된 이 공장은 정부의 유류 전환 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세운 것으로 아파트 5,000호의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만 4개월간의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 어린이 무용단 리틀 엔젤스의 유경수 여사 예방입니다. 남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스와질랜드 왕국의 마코시니 들라미니 수상의 접견입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장 로이 제크 경의 접견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방관서에 대한 초도 순시입니다. 강원도 순시에서 박 대통령은 도정의 중점을 도민의 소득 증대 사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순시에서 박 대통령은 김포 강화간 도로 포장 작업을 앞당겨 끝낼 것과 영동 고속도로 주변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 순시에서는 도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과 교육 면에 있어서도 소득 증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공무원 교육원을 대전에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라북도 순시에서는 호남 고속도로 주변의 야산 개발과 활용 계획을 세워 대단위 목장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 중 성공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그 규모를 확장해서 더욱 장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 주택과 공장 등을 지역별로 통제해서 규모 있게 유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천수답을 밭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상북도 순시에서는 통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표시하기 위해 통일동산 가꾸기 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했습니다.
6일간의 지방 순시를 마친 박 대통령은 농촌의 생활 상태를 살피면서 귀경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주도시 자리입니다. 181km의 제주 1조 5회도로 포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자조 자립 협동 정신을 치하하고 앞으로 이런 정신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1년도) 서울대학교 졸업식입니다. 나는 국민적 단합에 필요한 1차적 선행 조건이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발전은 금시안적이며 미봉적인 정책이나 알맹이 없는 번들의 구호남발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와 땀의 결정이며 인내를 전제로 한 꾸준한 노력의 대가임이 재인식되어야 하며 민족의 지성은 이러한 안목과 자세로 일시적이며 무책임한 문제 해결 방법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국민적 단합의 촉성에 요청되는 것은 수많은 시련 극복의 과정에서 그리고 박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우수 졸업생 13명을 접견하고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경륜과 이념을 갖추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제27기 졸업식. 박 대통령은 치사에서 우리 국토의 방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제19기 졸업식.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존 자유를 위협하고 우리의 민주제도와 이념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적대 세력도 격퇴해야 한다는 사상적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제25기 졸업식. 박 대통령은 전쟁 준비를 끝내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 노리는 북배를 우리 온 국민은 한결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방위 지원을 다짐하는 프리덤 볼트 한미연합 공수 기동작전이 박 대통령 참관하에 경기도 오산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상남도 동래군에서 있은 원자력 발전소 기공식입니다. 서울 원주 간 105km의 영동고속도로 기공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치사에서 이 길이 뚫림으로써 태백균령의 지하자원이 더욱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관악산 기슭에서 있은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기공식. 박 대통령은 시사에서 서울대학교가 민족의 이상과 꿈을 가꾸는 통일과 중흥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언챙이 수술을 위한 수술차 한 대를 서울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구미공단에 자리한 한국 포리에스텔 공장 준공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공장의 지방 분산으로 주민들이 협조하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동성 판유리 공장 준공식. 제2차 5개년 계획 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이 공장은 연간 100만 상자의 판유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경남 마산에 세워진 여성회관의 준공식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유경수 여사는 조국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는 이 땅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시작하던 첫날 아침, 박 대통령도 비를 들고 이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4월 5일) 경기도 광주에서 있은 제26회 식목일 기념식입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금산의 700의사총. 임진난 때 700의병이 장렬하게 숨진 700의사총이 보수 정화되어 그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념식 시사에서 하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은 임진왜란 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가 지척에 도사리고 있는 이 중차대한 판국에도 서사로운 당위 당략에 사로잡혀 국가의 전망을 좌우할 국방 문제에 대해서 경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리공론으로 서로 다투다가 하루아침에 변을 당하고 국토가 불바다가 된 다음에야 허둥지둥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며 우리는 또다시 육묘와 같은 큰 불행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국난을 미리 방지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 지금처럼 700 의사들의 교훈이 절실한 때는 없다고 믿습니다. 북한 괴뢰 침략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나라, 내 향토를 지키고 싸워야 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박 대통령 내부는 경례를 두루 살피면서 700 의사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촌 서울연구개발단지가 홍릉 현지에서 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창조적인 과학 두뇌를 집결해서 생산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나라 발전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이웃으로 묶을 경인선 전철공사 기공식이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박 대통령 참석하에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지하철의 기공식이 박 대통령 네 분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앞 광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71년 4월 27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맞아 온 국민의 관심은 35일간의 열띤 선거운동에 집중됐습니다. (4월 27일) 선거의 날 1,555만여 명의 선거인 가운데 약 80%가 투표를 했는데
박 대통령 내분도 이날 아침 신교 공정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개표 결과 박정희 후보는 1233만여 표를 얻어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1971년 5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정식으로 공고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공고가 있기 전 박 대통령 내부는 충무공 탄신 426도를 맞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충사를 참배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 내부는 임진란 때 고향의 집을 지키다 전사한 충무공의 장남 이면공의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동 고속도로의 공사 현장을 시찰하면서 전방 시찰에 나섰습니다. 전방 사단 위문에서 박 대통령은 스위스의 예비군 예를 들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회 박 대통령 배쟁탈 아시아 축구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박 대통령 내분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과 버마가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일보 주최 제2회 한국미술대상전이 유경수 여사 참석하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서마을 슈퍼체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개점 테이프를 끄는 이 상점은 정부가 1억 원을 투자해서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와 양재회 회원들의 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입니다. (5.16) 10주년 기념식과 제6회 (5.16) 민족상 시상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6은 우리 민족 누구나가 바라는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을 위한 국민혁명의 기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6월 3일) 박 대통령은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제23회 권농일 충북 청원군에서 있은 모심기 대회입니다. 모심기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 대통령은 충북 옥산의 고속도로변 농산물 집화장에 들려 개장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제6회 성공미술전이 박 대통령 네 분이 개막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제16회 현충일
국립묘지를 참배한 박 대통령은 민족 중흥의 꿈을 이룩하는 것만이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군 모범용사 66명의 접견입니다. (1971년 7월 1일) 박 대통령의 제7대 대통령 취임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1년 7월 1일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통일과 중흥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이를 성취하는 열쇠는 오로지 우리의 힘, 즉 국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70년대 중력을 통일을 위한 국력 확보의 시기로 내다보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국력을 기르는 데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것입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주발전의 자양소이며 민주사회의 성장은 통일기지의 확보인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중화공업시대의 막을 올리고 한강변의 기적을 4대강에 재현시킬 것이며 수출 입국의 물결을 5대양에 일으키고 농어촌을 근대화하여 우리나라를 곧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놓고야 말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균형화하고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서서히 그러나 착실하게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건설과 생산에 피땀 흘린 노고를 한 우리 농민과 근로역군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민족의 자질이 새로이 개발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선대의 빛나는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예와 학술의 적극적인 장발로 문화 한국 중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를 거듭하면서 국민 생활이 보다 의미 있고 더욱 윤탁해질 때 민주주의의 토양은 더욱 기름지고 자율과 협동에 뿌리내린 개방사회의 건실한 기풍은 우리에게 복지 문화사회를 구현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나는 산업화와 민주화 초기 과정에 따르는 사회 일부의 부조리 현상을 새로운 결의로 시정해 나갈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박 대통령의 지하철 공사 현장 시찰입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에 마련된 제2회 한국전자전람회 시찰입니다. (71년도) 국방대학원 졸업식과 제16기 합동참모대학 졸업식입니다. 이날 졸업식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북괴가 평화 분위기를 오판해서 불장난을 저지른 불의의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26일에) 있은 제8대 국회 개원식. 개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국민적 단합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회는 예지와 아량과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말 박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지방장관 회의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 가꾸기 유공자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한미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멜빈 레어드 미 국방장관의 접견입니다. 칼 엘버트 미 하원 의장의 접견. 박 대통령은 이들 일행을 맞아 환영 예언을 베풀었습니다.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 일행의 접견. 신임 이석재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제26회 광복절 기념식입니다. 앞으로 정치 체제나 이념의 구애됨이 없이 우리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들과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호 유대와 협력 관계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대한 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 회담은 1천만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5천만 동포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주는 복음의 제의라고 보고 나는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환영하며 또한 그 성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식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은 강변 5로의 개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날 저녁에 있은 광복절 경축위원회입니다. 경북지구 향토예비군의 기동훈련 현장 시찰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동훈련을 참관하고 적을 이기는 것은 훌륭한 무기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투원 각자의 굳은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간첩작전에 병력 시험을 위한 만포작전이 박 대통령 참관하에 인천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서울의 세검정과 정릉을 잇는 북악터널이 박 대통령 내분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에 세워진 식물원도 둘러보았습니다. (71년도) 전국시장 군수 비교행정회의가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농어촌 근대화의 열쇠는 농어민들의 자조, 협동, 단결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 공무원들을 표창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상북도 기계면의 문성동 새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충북 청원군의 통일교 집단재배단지에서 있은 벼베기 행사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땀 흘려 거둔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국민은 쌀을 아끼고 혼식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노동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단 일행의 접견입니다. 사랑의 이발사 낭아마스 여사의 접견.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아들을 길러온 낭아마스 여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여사의 온정을 치하했습니다. 이해 9월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에 참석할 우리나라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흩어진 가족 찾기 운동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단 일행을 접견,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제8회 박 대통령 배쟁탈 동남아 여자 농구대회.
제2회 전국 사격대회가 새로 개장된 캐능 사격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격의 대중화로 국민들이 즐기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그 진흥에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양지 회원들과 함께 수재민 돕기 봉사작업으로 옷가지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나환자들의 마을인 경기도 시흥군의 성나다루 마을에 정결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날 낙성식에 참석한 유경수 여사와 영애 근혜 양은 양지회가 모은 모포와 옷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서해 백령도 어린이들의 접견. 유경수 여사는 먼 곳에서 온 꼬마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과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23회 국군의 날.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북배를 압도하는 우리의 국력에 달려있고 이 땅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우리 국군과 예비군의 전력을 더욱 증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0회 국전입니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김수현 씨의 조각 가을의 여심이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막된 미국의 산업기계 전시회입니다. 군 최대 규모의 현대식 의료기관인 국군 통합병원이 준공됐습니다.
부산 한독실업학교 시찰입니다. 박 대통령과 리프케 서독 대통령의 공동 성명 결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시찰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산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공과대학의 시찰입니다. 박 대통령은 산학협동체제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준공식입니다. 서울 원주를 잇는 104km의 영동고속도로 1차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착공 8개월 만에 개통을 본 이 고속도로 준공 기념식이 원주 인터체인지에서 거행됐는데 박 대통령은 이날 건설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제1회 대통령 영부인배 쟁탈 어머니 배구대회. 제3회 국제 청소년 미술 실기대회입니다. 서해지구 육개섬 어린이들의 접견입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지 회원들은 일선 장병에게 위문대를 만들어 보내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오류동에 있는 원호병원을 찾아 병상의 환자들을 위문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사촌도 방문하고 나라 위해 불구의 몸이 된 이들 용사들도 위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일을 사는 박 대통령 내외분. 서울과 문산을 잇는 고속화도로 통일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적의 침투에 대비하는 우리 국군의 수도권 방위 훈련이 박 대통령 참관하에 이에 말에 실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방 각 군단 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는 가운데 1971년에 한 해도 저물어 갔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또 한 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 여러분과 3천만 우리 동포 앞에 축복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금년이야말로 발전하는 조국의 역사 위에 보람있고 영광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연두에 나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우리의 생활 1월 18일 국회에서 행한 연두교수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이켜 국제사회의 격동과 변천 속에 매듭을 지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국제적 경쟁의 경류에 뛰어들어 밀고 밀려오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 그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발전을 이룩하자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국 근대화와 통일 대업에 도움이 되고 제160만 우리 교포의 공산 전락을 미리 막고 선도하는 데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 있은 우리 전투부대 월남 파병에 대해서는 월남에 대한 국제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우리는 전체 자유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우리 장병들이 그동안 월남 전선에서 세운 혁혁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월남에 승리 있는 평화가 오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순탄치 못했던 국내 정세를 돌이켜 수십 년 내 처음 보는 혹심한 한발과 수재에 우리는 시달려야 했고 한일회담 반대를 둘러싼 집요한 대모 사태, 고질화된 정쟁, 폭력화한 간첩의 도량 등 허다한 난제들이 우리에게 시련을 강요했다고 전제한 다음 그러나 단결과 인내로서 모든 재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평년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린 국민들의 노고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고무적인 것은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된 바탕 위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5년 말 현재 도매 물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6.7%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65년의 경제 성장률은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양국 생산에 있어서는 극심했던 가뭄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350만 톤으로 평년작보다 많았으며 맹류도 128만 톤으로 64년에 108만 톤보다 18.5%를 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제2차 산업에 있어서도 17.5%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전력은 춘천 수력과 영월 제2화력, 섬진강 다목적 댐의 준공으로 77만 킬로와트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석탄 생산도 작년도 목표인 1000만 톤을 무난히 돌파했으며 요리는 3만 5천 바렐의 시설 용량을 가진 울산 정유공장의 가동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자체 공급이 실현됐으며 올해는 더 확대해서 5만 5천 바렐로 올려 석유 관련 공업을 개발 육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멘트는 3개 신규 공장의 준공으로 172만 톤의 생산 시설을 갖추어 이제 수출할 수도 있게 됐고 비료는 제3, 제4, 제5 비료 공장을 금년 말까지 준공시켜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나 수입하던 비료를 거의 자급자족하기에 이르렀으며 철도에 있어서도 동해북부선과 황지선, 능의선과 망우 직결선에 이어서 경인북선과 남포선, 진삼선 등이 완성되고 경북선과 정선선 등이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작년에 가장 큰 업적은 수출이라고 강조하고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2, 3천만 달러였던 것이 작년도에는 목표액을 넘어 1억 8천만 달러에 달한 것을 볼 때 금년의 목표액인 2억 5천만 달러도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수출 상품의 구성 비율이 1960년에는 78% 이상이 농수산물이었는데 비해 작년에는 공업 제품이 65% 이상을 차지해서 무려 17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도 공업국가로 성장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어려운 현실화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환율을 현실화했습니다. 이 당일 변동 환율제는 당초에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환율과 국내 물가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종래의 비현실적인 고정 환율제로 파생되었던 갖가지 폐단을 없애고 수출 진흥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리 현실화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 조처가 단행된 지 불과 3개월도 못된 작년 말 현재 저축성 예금은 무려 130억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저축에 있어서도 64년 말에 280억 원의 저축고가 65년에는 518억 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민의 자각적 협조 아래 시중의 비생산적인 자금이 조국 근대화의 산업자금으로 옮겨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의 증산 수출, 건설 분야에서 우리가 이룩한 여러 가지 성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성과에 직접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출이 몇 억 불로 늘었다. 무슨 공장이 몇 개 더 섰다. 전력이 몇만 킬로로 늘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아무런 이익도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은 보수로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하급 공무원들과 우리의 농민, 어민, 특히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금시 떠올랐다고 해서 온 천지가 일시에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늘 중턱에 떠올라서 뜨거운
광열로 내려져 있는 때라야 온 누리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에 이룩한 경제 건설의 성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일시에 밝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3단계를 거쳐 완성될 조국 근대화 작업을 밝혔는데 공업국가의 기초가 마련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66년도를 그 첫 단계라고 보고 제2단계는 공업입국을 이룩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게 될 71년으로 71년에는 수출 실적을 10억 달러대로 끌어올리고 1139만 톤, 즉 6천만 섬의 양국을 생산해서 양국의 수출 국가로서 1인당 국민 소득을 지금의 배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나 대량 생산을 거쳐 대량 소비가 이루어질 10년 후인 76년이 될 것인데 그때는 소비는 미덕이다 하는 새로운 표어가 등장할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금년도 정부의 시정 대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에 있어서는 통일을 추구하는 유대 외교인 것이며 동남아를 우리의 제일 안전권으로 삼아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동맹 외교이며 특히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 실리 외교가 될 것이고 국방에 있어서는 국군의 월남 파병에 대처해서 예비사단의 전투 장비 그리고 군 장비의 현대화 촉진 등으로 적어도 4월 이전의 국방력 이상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